네, 여러분 기다리시는 스포츠 쾌도난마 최동호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요즘 정현 선수에 뒤이어서 이덕희, 예, 전 처음에 여자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예전에 같은 이름의 여성 선수도 있었죠. 예,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 아직까지도 하나? 예를 들면, 나이로는 예, 그게 아니지만, 그렇죠. 이덕희라는 그 여성 그 테니스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드물게 그 미국에서 또 활약을 하고, 예, 그랬었었죠. 맞아요. 골프의 구오키 선수와 함께. 예, 비슷한 시대에. 예. 그렇죠. 진짜 연배 다 나와서 나이 많이 드셨네요. 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스포츠면을 잘 읽었어요. 예, 예. 그 근처에 관한 기록이나 유명한 선수 일화는 저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도 비슷해요. 저도 그 나이 또래 때 그 신문을 읽으면서 알게 된 이름입니다. 그때 별명이 집시라는 별명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연식 얘기야. 들어오시자마자. 탁구의 박이나 그 분데스리가에 갔던 예전에. 아,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저는 탁구는 저는 유승민 이후로만 알아요. 자, 우선 청각장애를 딛고 서서 예. 외국 언론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도했고, 예, 그랬죠. 어, 이덕희 선수 누굽니까? 샛별 갑자기 나타난 신성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었습니까? 샛별은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 이제 음, 테니스 팬들이나 이제 이 스포츠 팬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이름이죠.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등장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도 굉장히 도전하는 무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덕희라는 이름은 많이 이 테니스 팬들에게는 알려진 그런 이름입니다. 네. 자, 근데 어디서 우승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냐? 음, 우선은 이덕희 선수가 21살이고요. 음, 청각장애 3급입니다. 예.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거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래요. 7살 때 우연한 기회에 테니스 라켓을 잡게 됐는데 본인이 굉장히 좋아해서 테니스 선수가 되는 거죠. 음음. 그랬는데 이 12살 때서부터 인제 국내 대회에서는 인제 상대가 없을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고요. 네. 19 일에 열렸던 이 ATP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에 이거 미국에서 열렸던 그 윈스턴 세일럼 오픈 단식 1 회전에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근데 2 회전에서는 패했기 때문에 3 회전 진출을 못 했는데 네. 1 회전 승리가 ATP 투어 사상 최초의 음음. 청각 장애인 선수의 승리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예선전을 힘들게 치르고 본선에는 32 명 아니 몇 명이 올라가죠? 처음엔 64 명이 64 명. 시작합니다. 네. 예. 어쨌거나 뭐 그게 세계 랭킹과 곧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대회에서 가장 잘 훌륭하게 플레이를 한 64명 안에 들어서 예. 본선에 올라갔고 본선 1 라운드에서 이긴 거예요. 그쵸. 음.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 하면은 일단은 이 테니스 자체가 얼만큼 이 경쟁이 치열한 종목이냐 하면 어 제가 인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네. 이 각 종목별로 봐 가지고 뭐 NBA니 뭐 골프니 PGA니 LPGA니 다 합쳐서 가장 수입이 많은 종목이 어딜까요? 수입. 예.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 한 사람의 소득만 비교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대회의 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회 상금이요. 테니스였으니까 물으셨겠죠. 그렇죠. 테니스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네. 얼마 전에 지난달에 보니까 여성 선수들, 세계 여성 선수들의 수입 랭킹을 다 따져 봤거든요. 예. 1 위부터 10 위까지가 전부 다 테니스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총 상금이 테니스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 프로 선수, 프로자가 들어가는 운동을 하는 모든 여성 선수들의 수입을 따졌더니 1 위부터 10 위까지 와, 이거 뭐 그래요?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그 미국의 그 경기 전문지 있죠. 예. 포브스가 한 거였거든요. 이럴 정도로 이 테니스는 이제 총 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음음. 때문에 상금이 많으면 선수들이 많이 몰리겠죠. 그러겠죠. 예. 네. 근데 이런데 야구에도 인제 청각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이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이 공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음음. 날라오는 걸 보고 쫓아가지만 소리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빵 그렇죠. 소리 날 때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어느 정도다 이 감을 아. 갖고 인제 뛰어가는 거죠. 아하. 네. 근데 야구 같은 경우도 힘들지만 야구는 채공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근데 네. 테니스는 이 코트 안에서 정말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공을 쫓아가는 게 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굉장한 핸디캡을 딛고 예.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더군다나 그래서 이거를 누구보다도 테니스 선수가 잘 알겠죠. 이 그러겠죠. 청각 장애가 있는 게 예. 테니스에서 세계 무대까지 올라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덕기 선수가 이제 3 학년 때, 중학교 3 학년 때 예. 2013 년이었습니다. 이때 인제 그 ATP 랭킹 포인트를 처음 땄거든요. 네. 근데 청각 장애 선수가 ATP 랭킹 포인트를 땄다는 것이 화제가 돼 가지고 스페인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스페인에서까지. 예. 이 스페인 언론에 보도된 거를 스페인의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죠. 네. 나달. 나달. 나달이 보고서 우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받고서 아. 자신의 그 트위터에다가 SNS에다가 이 이덕기 스토리야말로 우리가 항상 도전해야지 된다. 이런 거를 깨우쳐 준다는 말을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같은 해에 네. 한국에 왔어요, 나달이. 오로지 이 이덕희 아닙니다. 선수를 인제 자기네 그 스폰서 기업의 행사 때문에 뭐 나이키면 나이키 예, 등의 맞습니다. 예. 왔는데 이덕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음흠. 이덕희를 만났죠. 예. 만나서 이제 원포인트 레슨도 해 주고 연락처 주고서 "연락해라."라고 했는데 나들이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그다음에 네. 2014년 나달이 프랑스 오픈 음흠. 출전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예. 프랑스 오픈을 앞두고 훈련할 때에 이 이덕기 선수를 자기가 초청을 했어요, 프랑스로. 예. 그래서 "훈련 같이 하자. 내가 가르쳐 줄게." 이덕희 선수는 출전권은 없는 상황에서. 없었지만 예. 예. 가르쳐 줄게 해 가지고 같이 훈련도 하고 했었죠. 그러니까 나달이 보기에는 이 이덕희 선수가 중학교 때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 이렇게 성장해서 21살 돼 가지고 ATP에서 딱 첫 승을 타내는 게 마치 뭐 아빠의 마음이나 이 삼촌의 네. 마음으로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나달이 좀 인간미가 좀 있습니다. 그렇네요. 듣고 예. 보니까 예. 의리도 있고 예. 따뜻하고 그냥 트위터나 SNS에 한마디 짧게 그걸로 마칠 수도 있는데 그냥 야 우리 장애인의 인간 승리 참 대단하다. 같은 테니스 선수로서 아니 뭐 좋은 말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몇 글자씩. 예. 그런데 일부러 몇 년에 걸쳐서 잊지 않고 예. 기회를 만들어서 지금 이덕희 선수와 접촉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괜히 나달이 예뻐지려고 그러네. 그 나달과 수위를 다투는 누구? 페드로? 아 페드로. 예. 페드로. 페드로. 예, 페드로. 둘이 승률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클레이 나달과 코트와 뭐 페드로가 잔디 코트 뭐 코트 이제 이렇게 클레이 가는 거로. 코트에 강한 선수는 따로 있고요. 예. 근데 이 나달과 페드로는 지금 인제 쪼끔 정상에서 내려오는 정도의 예. 분위기라고 볼 예. 수가 있겠고요. 그 밑에 인제 이번에 이덕기 선수가 2 회전에서 인제 패했던 선수 네. 또 후르카치라고 폴란드의 선수이거든요. 이 정도 레벨 선수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아하. 일종의 좀 세대 교체 좀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지난해 1월에 그 US 오픈에서 올라갔을 때 정현 선수도 네. 세대 교체의 주역 중에 한 명으로 아하. 기대를 받았던 유망주였었거든요. 네. 나달 등 조코비치 뭐 4인방 체제를 무너뜨릴 이제 다음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의 기수 중에 하나로 정현이 꼽히고 그랬죠. 예. 어쨌거나 이덕희 선수 듣고 보니까 정말 그 타구음으로 공의 빠르기나 강도, 그러니까 종합적인 이 오감을 이용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취득해서 빨리 운동신경으로 뭐 대응하는 또는 이제 공격하는 해야 되는데 하나가 결정적인 핸디캡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근데 그게 좀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는 네. 이 타구 판단이 중요한 게 외야수는 특히 중요하거든요. 네. 외야수는. 그래서 인제 이 눈으로 보고 이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가끔가다 일이 벌어져요. 타구 측정을 잘못하게 되면은 음흠. 너무 빨리 뛰어가게 되면은 아. 힘들고 또 이 정도 떨어졌는데 천천히 자기 감으로 갔다가 맨 마지막에 또 급하게 뛰다가 공을 놓치게 되는 그래서 이 타구 측정이 굉장히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 측정하는데 판단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게 이 시각뿐만이 아니라 청각. 청각도 작용하게 되는 야구는 거죠. 비교적 외야까지 날아가는 비거리 그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가 예. 생기는데 테니스는 뭐 서브가 180km 막 그러잖아요. 가장 앵크비치 같은 경우에 가장 빠른 선수인데 210km까지 나갑니다. 210까지. 세계 최고 시속이죠. 그럼 보통 세계 정상급 선수 그다음에 2회전에서 탈락한 폴란드 선수한테 졌잖아요. 예. 세계 64위인가 그렇던데 그 정도 선수들은 최소한 190 안팎에서 강력한 패스트 서브가 올 텐데
예. 그걸 반응한다는 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인제 뭐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그게 좀 불가하죠. 왜냐하면 예. 인간의 시각이나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판단을 그 확인하고 난 뒤에 이게 인제 뇌를 통해서 이 팔과 다리에 명령을 예. 하기까지 한 0.1 초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음흠. 근데 그 210 킬로미터의 그 서비스가 쳐 가지고 코트 넘어오기까지 0.1 초보다 이게 시간도 짧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이 임팩트가 맞아서 공이 딱 떴을 때 예. 그 순간 판단해서 감으로 가서 이때를 맞추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은 훈련이나 이런 것보다도 타고난 거라고 사실은 봐야 되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엔 훈련으로 극복하기 힘든 그 시간의 간극이 있군요. 예. 자, 시청자 질문 하나 듣고 넘어가죠. 이승호 종이 선생이 그 기차 티켓 한 장분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이승호 선생이 예. 질문하셨는데 청각장애 야구 선수단의 현 상황이 궁금하다고. 아, 청각장애 선수들만 모은 야구 선수단이 있나 봐요? 고등학교 팀이 있었죠. 음. 그래서 좀 하루가 한 10년 정도 된 일이라고 보거든요. 인제 그 청심학교인가 있었었는데 영화로도 이게 화제가 돼서 영화로도 제작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이들 선수 중에서 프로에 진출에 성공한 선수들은 거의 없었고요. 이 고등학교 이후로 이제 각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죠. 팀은 현재 그럼 해체된 모양이네요. 그 고등학교 팀은 있습니다. 아, 계속 고등학교는 예. 이어지고 그 예. 당시 선수들은 뭐 전문적인 프로 선수로 되기보다는 이제 각자 사회인으로서 자기 활동을 하고 예,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핸디캡이 이게 청각장애나 이런 게 좀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다음 뉴스 한번 보죠. 스포츠 혁신위가 떠서 지금 가동 중이고 뭐 예. 하고 그러는데 제 6 차, 7차 권고문을 냈어요. 그 발표 요지 아주 중요한 거 한두 개만 좀 간추려 볼까요? 그러니까 요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제가 이제 이 이샘 이강윤 선생님을 처음 만날 때쯤에 네. 이제 스포츠 미투가 터졌고 그렇죠. 그걸 조재범 코치. 예. 예. 근데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다 알아보니 짐작은 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이 성폭력 이외에도 도저히 안 되겠다. 수술을 해라.'라고 음음. 해서 이제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1, 2, 3, 4 차에 걸쳐서 권고문을 발표했고요. 오늘 이 6, 7차 권고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근데 오늘 발표한 권고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하나 6 차, 그리고 그거 어 옛날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뭐 어 그걸 이제서 또 얘기를 해요? 그 이전에는 인권에 관한 부분, 학교 체육 정상화 부분, 그러니까 학교 체육도 엘리트 스포츠가 교차점이 있기 때문에 인제 일부 언급이 되긴 했고요. 네. 오늘 6 차는 전면적으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으로, 7 차는 체육단체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네. 중에 인제 가장 많이 오르내린 게 KOC 분리. 이 KOC 분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KOC는 대한 올림픽 위원회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그 NOC라고 얘기해서 국가별 올림픽 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IOC는 세계 본부고 네. 각 나라별 지부다, 지부. NOC가. 그거는 우리는 인제 대한 올림픽 위원회라고 하는 거고 북한은 조선 올림픽 위원회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는 이 대한 올림픽 위원회 회장을 대한 체육회장이 겸하고 있어요. 예. 겸하다 보니까 너무 권한이 집중이 돼 음.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있는데, 그 체육 세계 안에서 독점적인 권력을 휘두르면서 제대로 이 체육에 쌓인 문제를 개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KOC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을 하고 국제 무대에서 해결을 하고 올림픽 운동에 집중하는 방안을 하고,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과 이 엘리트 체육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업무를 분할을 하자. 음음. 이게 인제 주장이 된 거였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엘리트 스포츠에게 주어지는 우리 체육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죠. 네. 정확하게는 경기력 향상 연구 뭐 기금인데, 메달 따면 주는 연금이요? 예, 맞습니다. 네. 이걸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폐지를 해서 지금 연금 형식으로 주어지고 있지만 일시에 포상금으로 준다. 그러니까 아. 당장 이걸 시행하면은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도 조금의 인제 충격은 있을 테니 점진적으로 일시불과 연금의 그 비율을 믹스. 조정을 해 가지고 네.
2029년에는 완전히 일시불로 지불을 아. 하고 포상금 성격으로 지불하고 그 위에 연금 형태의 지급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제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이 두 개가 예. 가장 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덕희 선수의 선전. 정현 선수가 요즘 약간 좀 부상 부진? 부상 부상 때문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발의 고질적인 오죽 많이 뛰다 보면 그랬겠습니까만 예. 그때 왜 경기 도중에 밴디지를 푸는 거를 카메라가 잡아준 거 보니까 물질.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빨간 속 살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채로 했던데 아, 정현과 함께 이덕희 전화 카드 이렇게 남자입니다. 예, 그래요. 예. 저 전화 카드 한 장님이 참 중요한 아, 예, 말씀을 전화카드 한 장님. 써주셨네. 이분은 뭐 전문가예요. 여기저기 안 언제 뛰시는 한번 데가 모셔야 될 없어요. 것 같아. 제가 우리 국민 TV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데서도 전화카드 한 장님은 제가 닉네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전화 카드 이제 요즘 안 쓰는데. 서브나 폴트, 서브 폴트, 폴트. 그다음에 예. 에이스 뭐 이런 심판 콜도 못 듣고. 예. 그렇죠. 들을 수가 없죠. 이번에도 뭐 해프닝이 한번 있었잖아요. 예. 30 러브였는데 40 러브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 예, 예, 못돼서 예. 순간 당황했다 그러고. 코치가 많이 도와주고 있죠. 코치하고 정적- 수월하니까.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정적과 고요와의 또 다른 싸움도 이겨내고 참 아, 대단하십니다. 이랬는데 저는 이분의 표현이 참 대단하네요. 정적과 고유와의 싸움. 그러니까 뭐 관중석에서는 막 자기 응원하는 선수가 서비스 에이스를 하거나 득점을 하면 박수가 터지고 그러면 위축될 수도 있고 반대편으로 나를 응원하는 분들도 많은 격려를 해주실 텐데 그거 못 듣고 그냥 상상은 되겠죠. 예.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자기와의 싸움과 고요 말이 그렇지 그게 참 힘든 근데 건데 그게 대단합니다. 제가 짧게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때때로 이제 제 직업이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예. 선수들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참 제 속으로는 민망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에 이렇게 같은 선수 경우에 그러니까 전해드려야지 되니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제 속으로는 감히 제가 짐작하기 어려운 정도의 노력과 어려움을 이뤄낸 거다. 이런 그 장애가 있는 선수들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실감나게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말로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답답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조그만한 노력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눈을 감으면 후각과 청각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이덕기 네. 선수가 짧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공에만 집중한다. 예.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동기나 이런 게 또 있다. 예, 그 하여튼 근데 뭐 어떻게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예. 그런 생각도 좀 어쨌거나 들죠. 대단한 선수고 예. 등수나 뭐 세계 순위 뭐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예. 그가 자신만의 길을 뚜벅뚜벅 계속 갈 수 있는 오래 공을 치는 선수가 되기를 부상 없이.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